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 중졸 검정고시 도덕 강의를 맡은 김덕 선생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기출문제 열심히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수업을 하다가 보면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요. 그때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해설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의 수업을 들어주시면 좀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다음 중 도덕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네. 혼자서만 잘 살거나 타인의 행복을 방해하려고 도덕을 갖는 건 아니죠. 그죠? 혼란을 일으키려고요. 왜 그러시나요? 네,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도덕이 필요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설명하는 용어. 어떤 상황을 도덕적인 문제로 민감하게 느끼고, 여기서 포인트는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네. 도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이걸 도덕적 민감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판적 사고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네, 말 그대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3단원법은 이제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법을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법을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왜 법을 지켜야 되느냐? 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답이겠죠? 공익 실현을 저해야 한다는 건 막는다는 얘기인데 공익의 실현을 막으면 안 되고요.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 되죠. 차별받는 사회를 만드는 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좋지 않아요. 예. 자, 4번. 기억에 들어갈 말로 옳은 거. 정신적인 가치가 어떤 게 있을까? 네. 물질적인 반대말은, 이거의 반대말은 물질적인 가치들인데요. 여기서 지금 돈이나 음식이나 스마트폰 같은 게 물질적인 가치죠. 여기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정신적인 가치니까 우정 같은 게 있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넘어갈게요. 네. 자, 이성 친구와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자세로 옳은 거. 외모로만 평가하면 안 되죠. 설령 마음속으로 그렇더라도 실제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도 딱히 바람직하진 않죠. 무조건 따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성 친구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는다. 예, 중요하죠. 예, 이성 친구를 존중하며 고운말을 사용한다. 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답은 디귿 리을 4번의 케이스입니다. 4번의 케이스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6번이요.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 간의 도리로 옳은 거.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해야 한다. 형제자매 간에 서로를 아끼고 사이를 돈독하게. 이거 우애죠. 우애. 형제 간의 우애. 무지는 알지 못하는 거고 방관은 내비두는 거고요. 네. 방관하면 안 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탈세행위나 세금을 띄어먹고 안 낸 거죠. 그 다음에 뇌물수수는 말 그대로 돈 받은 거고, 권력을 남용하는 건 그런 권력이 내 욕심, 내 주머니를 채우라고 만들어준 게 아닌데 그거 갖고 내 주머니 채우면 권력 남용이죠. 자원봉사는 해당 사항에 들지 않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8번. 자, 가에 들어갈 용어. 다른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고,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 이건 사랑 얘기하는 거죠. 보통 아가페적인 사랑은 모든 걸 희생하는 사랑, 필리아는 정신적인 사랑,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죠. 필리아, 아가페, 필리아, 에로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8번입니다. 9번. 다음 대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자세. 물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 강습을 신청했대요. 오, 대단하네요. 어떤 것에 우리가 보통 그 공포증이라는 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되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공포증, 에이씨 물을 무서워야 하겠지만 예를 들면 공포증의 종류가 대단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광장공포증, 나가는 거 무서워하거나 폐소공포증도 있죠. 좁은 공간에 있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저도 지금 강의를 하는 게 지금 저 혼자 여기 이 박스 안에 스튜디오 안에 방음 시설이 많이 갖춰진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폐소공포증 있는 사람이면 이런 공간 대단히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가 약간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잘 못 타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면 좀 힘들어해요. 아주 못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같이 있으면 좀 괜찮지만 탑디다. 그런 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화 강습을 듣기로 했어. 이런 거죠. 이거 지금 다 뭐 하는 걸까요? 예, 도전하는 삶의 자세 이렇게 보셔야겠죠. 생명을 경시하는 다 이게 말이 상관없는 얘기들만 수동적인 삶을 자기가 극복하려고 신청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이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인 자세, 층간소음, 심각하죠.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있는 집이 약간 빌라 같은 데다 보니까 층간소음은 저희는 남자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는 집안이라 무조건 1층으로 데려갔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1층입니다. 1층. 그러니까 저희가 층간소음을 당했지 층간소음을 우리가 낼 일은 없는 집이긴 한데 가끔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층간소음으로 뭐 살인 사건도 나고 그러니까 심각하죠. 심한 분, 어떤 분은 이걸로 정신 조현병 증세까지도 오는 분도 있던데. 주차 문제도 역시 사람들이 차가 많아지니까 가끔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주차 빌런들 있죠. 되게 고급차 이게 이상하게 막 공간 막 이상하게 세워놓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런 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서로 뭐 하는 자세가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자, 다음 문제 보시죠.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 의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기본적인 권리고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권리고 영원히 보장되는 권리 이런 걸 우리가 인권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보장받는 권리 이걸 인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특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거예요. 뭐와 상관없어요. 뭐 범죄를 했다던가 성별이나 인종이나 아니면 나이나 이런 거 다 무관하다 이거죠.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인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2번이요.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말. 기억이란 오랫동안 반복하는 과정에서 몸에 익은 행동을 의미한다. 올바른 땡땡을 형성하게 되면 자신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란 반복하는 과정에서 몸에 익은 행동 방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도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 다 습관이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그런 게 잘 돼 있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공부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아서 운동을 하고 해야 근육이 붙고 그 다음부터 운동에 탄력이 붙는 거지. 처음부터 운동을 10시간, 11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공부도 하루에 10몇 시간씩 처음부터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하루에 1시간도 공부 안 하는 애가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하라는 건 고문이라고. 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 검정고시 공부하시면서 공부의 습관이 들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13번 다음 중 남북한이 분단 국가로 겪는 문제점이 아닌 거예요. 분단 비용은 예를 들면은 군비 경쟁 같은 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분단 비용은 많이 들어가죠. 이산가족의 고통? 못 가니까요. 주문간의 이질화가 심화됐다. 이것도 심화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1950년 정도부터 분단돼 갖고 몇 년이에요? 벌써 70년이 돼 가고 있잖아요. 70년이면 여러분 2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70대 중후반이신 분들은 북한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이 70대 중반이신 분들이 6.25 때 태어나신 분들이거든요. 6.25 때 태어나신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80대, 그러니까 북한에서 고향으로 살다가 내려오신 분은 지금 다 80대, 90대인 거지. 정상적인 루트로 6.25 때 내려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오셔서 그분의 아들, 그분의 손자들은 다 남한 쪽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뭐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져요? 북한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우리의 통일을 막는 대단히 슬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겪는 문제점이 아닌 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이 분단된 것 때문에 지금 그런 말 있죠. 세계 3차 대전이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한다면 어디가 제일 유력한 곳이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우리나라가 3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예. 그만큼 외국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죠. 14번이요. 다음 설명에 해당한 용어, 인간은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꾀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상이나 태도. 여기서는 나올 게 인도주의밖에 없네요. 네. 14번. 네, 인도주의입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15번. 다음 중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 이해관계의 충돌. 사실 얘가 제일 크죠. 가치관 차이. 예, 이것도 좀 있죠. 잘못된 의사소통. 서로 말이 안 맞아. 예,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죠. 공감과 경청의 자세.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데 싸움이 날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자, 16번입니다. 기억의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 갈등을 평화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기억이란 입장 바꿔서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거니까 이거 역지사지 되겠죠. 역지사지. 그죠? 역지사지가 되겠습니다. 짜잔. 넘어갈까요?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자,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만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자문화 중심주의 얘기하는 거죠. 네. 자기가 속한 사회의 문화만이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 요거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권리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문화상대주의는 상대방하고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태도고요. 자, 18번. 다음 대화에서 여학생이 사용하고 있는 도덕원리 검사 방법. 자, 바빠서 무단횡단. 지금 무단횡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법 규범을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규범 위반 요무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바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거니까. 네,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무단횡단이 규범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보편화, 결과, 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답은 3번이고요. 편견과 오류가 없다는 뭔가요? 네, 나머지는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사실 판단 검사는 좀 많이 들어보시겠습니다만.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9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폭력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거. 예, 듣기 싫어하는 별명으로 부르거나 본인이 듣기 싫어하는 별명이죠. 외모를 비하하는 말로 친구를 괴롭혀요. 이거는 여러분 언어적 폭력인데 때리진 않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체 폭행을 직접적인 폭력 이렇게 언급을 하거든요. 때리는 걸. 근데 여러분 언어적인 폭력도 사람 때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먹으로 때리지 않는다 뿐이지 말로 때려서 사람 피해 입히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말이 더 무섭고요. 언어 폭력은 정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자, 언어 폭력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20번 문제 볼까요? 자, 2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거.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제도를 폐지하거나 바꾸기 위해 공개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 이런 걸 시민 불복종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하지만 그 법 중에 잘못된 법,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제도가 나오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막 청원도 하고 여러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도 바뀔 생각이 없으면 공개적으로 이 법이 잘못됐음을 이야기하면서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죠. 자, 다음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 예, 옳지 않은 겁니다. 평정심, 욕집과 집착을 버려라. 예, 좋은 말이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렴. 예, 이것도 중요한 거고. 자신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라고? 네, 거의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그죠?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2번.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부작용으로 옳은 거.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과학기술에 따른 부작용이니까 뭐 평화롭고 편리한 삶, 건강의 증진과 생명의 연장, 이거는 다 좋은 쪽이죠. 좋은 쪽에 가깝죠.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요게 이제 나쁜. 얘가 나쁜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2번이 그렇고요. 네, 기술 발달이 일단 이게 제일 크죠. 환경오염, 생태계, 그죠?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의존. 제가 대치동에서 이제 수업을 많이 하니까 가끔 시간이 있으면 킥보드를 좀 타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 살이 되게 쪄 있더라고요. 지나친 의존. 자,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2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니? 네, 적절하지 않은 건 좀 쉽죠? 고통을 외면해야 된다. 무슨 상관이야? 내 고통 아닌데 이거죠. 사회적 약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제도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그래서 입학이나 대학 같은 거 입학할 때나 기업을 입학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네, 역지사지이고요. 잘못된 편견 배려되고 답은 1번입니다. 예, 요거 정도면 쉽죠. 어렵지 않아요. 자, 24번. 다음 중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응을 한 학생. 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폭력적인 언어를 쓰면 안 되죠. 아이고야. 예, 무단으로 유출하면 안 되죠. 타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면 그걸로 무슨 일이, 요즘은 모든 전자거래 같은 것도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은 대단히 심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무시하고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해야 합니다. 아이고야. 요즘은 또 특히나 그 유튜브의 시대가 됐죠. 대유튜버 시대. 네, 유튜브로 돈을 벌고 유튜브로 잘 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시대에 이 저작권을 큰일 나죠. 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여 중독을 예방해야 합니다. 네, 이게 답이 되겠죠. 저도 지금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지만 이 SNS 시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들도, 저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이라 스마트폰이 아예 없는 시절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졸업하고 나서 한참 있다 스마트폰도 나오고 했거든요. 핸드폰이 처음 나온 게 제가 대학생 때 군대 갔다 와서니까 적응이 안 되는데, 우리 아들도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긴 보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왜냐면 뭐 눈만 돌리면 다 스마트폰인데요. 뭐.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가 아니라 조절을 해라. 조절할 수 있게. 예, 적절한 선에서 잘라주는 게 부모의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25번. 환경 친화적 소비에 해당하는 거. 환경과 어울리는 소비.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고요. 네, 자신의 욕구를 과도하게 충족하면 아무래도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죠. 자원의 낭비가 일어나니까 그걸 뭘로?
환경 오염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미래 세대의 소비 기한을 훼손하는 행위 이러면 안 되죠. 네.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소비. 네, 얘는 안 되는 거고 얘도 안 되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악어 가죽 백을 안 한다든가 아니면 에코백이라 그러죠. 천으로 이게 만든 백 들고 다니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과의 조화. 뭐 예를 들면은 일회용 컵을 안 쓰고 개인용 텀블러를 들고 다니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서는 개인용 텀블러 들고 가면 싸게도 해주잖아요. 저도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환경 친화적인 소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검정고시 도덕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는 보통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보는 문제죠. 이 문제를 해설을 좀 보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